이제 자존심, 꿈, 사람은 버리고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살아라. 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고 합니다. 후회, 질투, 자책, 고독을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깊고 유쾌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요? 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50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이렇게 멋진 책을 가져오셨는데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두 분 정말 반가운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정경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선입니다. 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코로나라 그래도 많이 못 만났죠. 네. 네, 그래서 뭐 가족들이 코로나고 막 이래서 못 만나. 요즘 활동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북모임을 이제 대면으로 하고 있어서요. 네. 회원분들을 네. 줌으로 또 만나다가 또 대면으로 만나니까 차도 마시면서 참 행복한 끝나질 시간. 않더라고요.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동안 네. 못했던 거 2배로 네. 하시나 봐요. 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읽으셨는데요. 네. 벌써 50입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우리 다둥이 엄마 아이가 초등학생이라 50이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랑 친구예요. 네. 네. 끝나면은 차 사주는 겁니까, 지금? 당연하죠. 네. 믿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이 방송을 시작할 때 이제 네. 여러분이 굉장히 젊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50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네, 좀 씁쓸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좀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럼 작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작가 사이토 다카시는 네. 1960년 시즈오카 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 대학 법학부를 졸업했고요. 네, 현재 메이지 대학 문학부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네, 일본에서 가장 주목받는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합니다. 네. 작품을 보면 어휘력이 교양이다. 어른의 어휘력 노트 등이 베스트셀러로 무려 1000만 부를 넘었다고 해요. 1000만 부 이거 대단한 네. 거네요. 이분이 그 지명도가 높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역사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5가지의 힘, 내가 공부하는 이유 등 여러 작품들을 냈고요. 네, 네. 지금은 NHK 일본어로 놀자 이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고요. 네. 50대를 보다 당당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방법에 대해 성찰했다고 하면서 네. 지금은 오로지 이제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발상이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네.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물론 다 모든 부분을 다 짚어주지는 않았지만 맞아요. 네. 그래도 50이라는 나이 중간 평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줄거리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가분이 일본 분이어서 그런지 네네. 저는 되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발견됐었고요. 네, 누구나 그 50이 되면 그 좋은 감정보다 막 후회가 찾아오고 네. 질투도 많아지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참 많이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작가 자신도 또 겪었던 이제 상처나 어려움들을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진솔하게 또 이야기하고 또 근데 좀 50대 이상하게 네. 좀 상처받고 이런 거 잘 그죠 안 잊어버려서. 맞아요. 내가 준 거는 기억 잘 안 나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50세에 위기를 맞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럼 50은 겨우 반환점이다라고 하고요. 네. 후반부에는 그 50대에 맞이하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충실히 보낼 방법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마지막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이별을 준비해야 까지도 하잖아요. 준비해야 된다. 네. 이 50이란 나이가 참 네. 애매한 나이네요. 네, 그죠? 그런 부분들을 또 이야기하고요. 네. 또 나도 죽잖아요. 그래서 네. 자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 선조들이 남긴 교훈도 이렇게 참고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준 이렇게 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50이란 나이가요. 어중간하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좀 뭔가 인생이 노인은 또 아니면서 노인도 아니면서 네, 또 젊다고도 할 수 없는 나이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또 해온 것의 어떤 결과치를 또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맞아요. 성공하면 또 되게 성공할 나이고. 그렇죠. 그래서 50. 이 50이란 나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솔개가 생각났어요, 저는. 네, 솔개가 네네. 자기 반평생을 살고 나면 네. 불의를 뽑아버리잖아요. 네.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이 책이 저는 좀 처음에 책을 들었을 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딱 맞네요. 설계하고. 네, 상징적이네요. 새로운 불의로 이제 네. 어떻게 새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해줄 수 있게 해주니까 좋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네네. 어떠셨어요? 저도 그냥 앞만 보고 열심히 이렇게 달리다가 네네. 이 책을 통해서 네. 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네. 과거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네. 남이 집 지었다 그러면 부러워하고 네. 경쟁하고 그렇게 열심히만 살았는데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좀 이제는 자유롭고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예.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다. 네, 좀 내려놓게 네. 되는 것 경자 같아요. 씨는 지금 많이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네. 네. 선희 씨는 어떠세요? 네, 이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네네. 제 나이대니까 더 공감이 많이 갔고요. 네. 참 50에 겪는 그 감정들을 저도 몰랐던 제 감정을 이렇게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젊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이렇게 질투가 있었구나. 그래서 오는 증상들이 참 많았구나. 젊음을 질투한다. 이제 50이 네. 되면 그럴 나이죠. 네, 나도 네네. 저랬는데 하면서 네. 이제 못하는 예전 내가 같지 않아 좀- 내 몸이 이제 이러죠.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질투거리가 아니고 그냥 생명 순환의 일부구나.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되고 네. 나답게 그냥 살면 되는구나. 음.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이제 삶의 수성공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기저기 아파오죠. 맞아요. 네, 이제 좀 고치면서 운동하면서 기름칠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50대고 보니까 여성이라기보다 뭔가 중성된 느낌 안 드나? 공감 많이 가요. 네, 저도 목소리도 커지고. 오히려 남편이 얌전해지고 네. 엄마들이 굉장히 네, 그 힘이 세지죠. 세지고 네. 용감해진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씩 힘이 사라지면서 네. 그죠? 힘이 좀 없어지잖아요. 네. 맨날 기억력도 없어지고 하면서 뭐 이렇게 자연의 일부로 돌아가는 건가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도 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네. 여러 가지로 의미로 정말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았어요. 이 책을 네. 읽으면서 주제별로. 음. 인상적인 게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 인상적인 거 어떤 거 있었나요? 네. 그 50대 되면 그 네네. 전에 과거에 대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많잖아요. 그 부정적인 생각들. 저는 그때 특히 그 사람을 안 만났다. 맞아. 저는 특히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걸 그냥 의미를 좀 부여해서 새롭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냥 과거에 안 좋았던 게 정말 그 안 좋은 거로 그냥 부정적인 생각으로 남는 게 아니고 네네. 추억이 될 수가 있구나. 의미를 부여를 하면. 그래서 근데 좀 예. 나쁜 것만 기억해서 그러지 좋은 것도 네. 많은데 맞아요. 우리가 네. 좀 나쁜 거 위주로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한 거 잘 잊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 표현 중에요. 네네. 비겁한 자존심, 거만한 수치심 이런 문구에서 참 생각이 많이 됐거든요. 50을 대표하는 단어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 저도 한 자존심 하면 했었는데 이 자존심 안 깎이려고 참 이렇게 너무 시간을 낭비하고 살았다는 생각이 있는 들어요. 척 아는 척 하고 살죠. 네, 맞아요. 이 작가분도 이제 뭐라 하냐면 네네. 잡지에 본인의 이제 글이 연재되다가 음. 좀 비중이 덜하게 이렇게 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하는 일인데 네. 그냥 내려놓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인상이 이렇게 깊었고 네. 내려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자존심이구나. 또 그 귀한 자존심이 조금 내려놓기가 쉬워졌습니다. 좀 내려놓는 게 뭐 이상한 게 아니다. 그렇죠. 젊은이들에게 좀 이제 네. 물려주고 쉴 네. 때도 됐죠. 이걸 네. 이상하게 그냥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네, 그거 아둥바둥하다 보면 더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가 네, 많이 맞아요. 나오는데요. 중간 성적표 좀 매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살았나. 그죠? 맞아요. 중간 성적표가 성적표 얘기가 나와야. 나오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야 이제 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또 반성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중간 성적표 어떻습니까? 경자 씨는? 저는 30대까지는 열심히 살아서 제가 음. 점수를 매긴다면 한 100점? 30대까지 100점. 네. 근데 지금은 50이 돼서 네네.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관계도 그렇고 내가 좀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빵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 빵점. 네. 우리 없는 겁니까? 그래도 우리도 있는데 좀 빵점은 심한 것 같은데 선희 씨는 어떠세요? 빵점 아니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잘 주고 싶어요. 네. 저는 아마 다둥이를 좀 많이 나서 그런가? 80점은 되지 않을까? 다둥이 엄마 사실 네. 그래요. 우리나라 점수 드리고 싶네요. 공헌을 네. 했잖아요. 나라사랑. 애국자. 그치, 나라사랑 애국자. 네. 그래서 그 징기스칸은 1600명의 그 DNA 흔적을 남겼다는데 네네. 저도 그래도 남들보단 조금 더 남겼는데 좀 100점을 주시면 안 될까요? 늦둥이 딸도 하나 낳고 했는데요. 네, 100점 주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조금 더 살면서 계속 100점 되지 않을까요? 지금 네. 80점인데. 네, 앞으로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50이라는 나이가 좀 늙어가면서 아프고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그죠? 폭탄이 터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맞아요. 것들이 참 많아서요. 네.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롭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50대고 나니까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 이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계속 일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한다면 이제 정리를 하고 좀 즐겁고 하고 싶은 걸 좀 할 것 같은데 선희 씨 어떠세요? 저는 좀 북모임을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좀 글쓰기를 하는 네. 그런 시간들이 되고 또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응모도 했지만 지금도 수기를 하나 응모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멋진 네. 도전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네. 다른 것보다 네네. 이렇게 쓰다 보면요. 그때 그랬지 그 행복감이 또 찾아오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좀 삶을 자기 성찰이 되고 힐링이 되고. 맞아요. 그러네요. 네. 같이 해야 그래서 되겠네. 북모임 하면서 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저는 그 50대 전에는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인생이 피곤하더라고요.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좀 네, 많이 네. 이렇게 보게 되고 근데 지금은 마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쏠리더라고요. 풀 한 포기를 봐도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마음이 행복해야 행복한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예전에 뭐 혼자서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좀 함께 하는 삶. 그것도 네. 좀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이제 뭐 집착하고 얻으려고 하고 이런 것보다 좀 마음이 풍성해지면 좋겠다. 이제 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50 중간 점검하는 거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재미도 있고 네. 의미가 있습니다. 색달랐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 50부터 인생관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5개의 5부로 되어 있는데요. 네. 중요한 키워드를 좀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일단 이제는 힘을 주어라가 아니라 애써라가 아니라 힘을 빼라. 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세계, 제가 아까 집착을 버리고 네, 마음의 세계를 좀 풍성하게 깊은 마음의 세계 그리고 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뭔가 새롭게 정립해야 될 때다. 또 죽음에 대처하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좀 생각해 보니까요. 50 되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언어도 달라지고 관심도도 네.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 좀 약간 버리고 바꾸고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떠셨어요? 네,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50이 되니까 네네. 전에는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살잖아요. 네. 그런데 전에 그 상처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게 내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가 되고 후회가 됐었는데 네. 좀 여유롭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했을 때 사람들 원망하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왜 그랬을까? 왜 실패했을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그런 실패들이 제 마음에 네. 나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인생에 대해서 그런 실패가 나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인생에 지나고 보니까. 예, 그때는 너무 괴로웠었는데 죽고 싶을 만큼 네네. 지금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젊은 날의 네. 실패가 정말
그죠? 득이 된다라는 추억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오히려. 네, 네. 오히려 좋은 거네요. 예. 저는 작가분이 이렇게 많이 버리라고 하는 것 중에 집착이 있거든요. 네네. 이 작가분이 그 쌓아놓은 책을 버리는 장면이 10년 나도 동안 따라해야 아니면 되겠다. 저도 뭐 10년까지는 아니었지만 꽤 그래도 책이 모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따라 해봐야 되겠다. 나는 오늘 조선안으로 안 되는- 가져오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알겠습니다. 네. 모두 다 가져오시기 네, 바랍니다. 정말 저도 그렇게 못 버렸었거든요. 아, 저도 그런데. 네, 좀 버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건부터 버려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입던 옷. 맞아요. 그죠. 그리고 안 쓰는 뭐 여러 가지 물건들도 그렇고 한번 이렇게 다 버려보면서 생각도 비워보면 어떨까. 이제 버리는 것도 좀 남았고요. 굉장히 그 닿는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읽으면서 이 책에서 좀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도 이제 집착하는 것 중에 우리가 네네. 아이들이 많으니까 네. 항상 넓은 집 가야 되는데 넓은 집 가야 되는데 어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된다. 네. 그러면 네네. 집에 가면 좁아 보이는 집이 너무 싫고 또 쫓기죠. 네네. 언제 갈 수 있을까? 언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좀 이런 마음에서 이제 좀 변화가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떠나고 그러면 좁은 집이 요즘엔 더 인기라고 하거든요. 네. 빈둥지 네. 주문 그래갖고 아이들이 네. 많이 떠나니까 네, 조금 그렇게 기다리시면 된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넓어질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네. 저는 그 50대 전에는 네네. 돈을 쫓아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다면 네. 그 버리는 것이 사실은 그게 잃어봐야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더 가지려고 막 아둥바둥하지. 제가 건강에 대해서 잃어보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건강의 소중함을 이제 느끼게 되고 그때 이제 욕망이 좀 내려놔지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뭐 그런 경험도 우리가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 50이 되니까요, 젊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젊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나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 뭐를 새롭게 시작하기도 쉽지가 않죠. 네. 네, 그래서 이 나이가 뭐 좀 늦은 나이 같고 또 상실감도 좀 커요. 지금까지 뭐 했지? 네. 네, 그런 생각 좀 안 드시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자꾸 내가 전에 좀 이랬으면 이렇게 좀 공부를 좀 더 했으면 그런 생각도 있으시구나. 네. 그리고 뭐 예전엔 또 그런 생각에 잡혔다가 지금은 네. 우리 애들을 전에 좀 공부를 더 시켰으면 좀 잘 가르칠 걸. 이제 저에서 애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 몸 관리도 좀 할 걸. 그러면 이제 뱃살이 뭐 이렇게 안 되는 거 됐을 텐데. 아닙니까?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네.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을 뭐 하고 살았나. 자꾸 이렇게 돌아봐지고 후회되고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아, 네. 저도 50이 되니까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이 아파서 네.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 그런 상실감에 제가 이렇게 빠지게 되더라고요. 좀 어디가 아프면 손이 아프면 네. 그리고 제가 추석에 이제 시댁에 갔는데 저희 시동생이 저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형수 몸무게가 70kg가 넘어 보인다고.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래서 제가 진짜 네. 나이만 먹고 살만 쪘구나. 이제는 관리도 좀 하고. 네, 형수님하고 가까운 관계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너무 솔직하시게 얘기하셨네요. 그래서 나이는 네. 못 속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익어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눈도 침침하고 사실 핸드폰을 매일 잊어버려요. 어딨나 저도 다시 그런데. 한번 가보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런 게 힘이 좀 빠져요. 진짜 기억력이 없어졌구나. 이름을 또 까먹어요. 진짜요? 그죠? 핸드폰에서 누굴 누구 찾아야 이름? 되는데 이제 낯선 사람들을 찾으면 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굉장히 오랫동안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정말 조금씩 이렇게 놓아가고 또 늙어가는 건데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겠지만 이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게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저도 아까 정경 선생님 말한 것처럼 네네. 몸도 몸이지만 제 자신이 느낄 때 제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 내가 보기에 이런 상실감이 오고 네네. 전에는
저도 이제 좀 예쁘게 입으면 누구라도 좀 봐준 것 같은데. 옛날에 입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 네. 뭐 왕년에. 머리 봐도 티도 잘 안 나고 네. 일단 편한 옷만 찾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좀 편하지 네. 않나요? 그래서 편한 것도 있어요, 진짜. 네. 아, 저는 그 잘 보이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거울 앞에 서면은 1시간도 사실 부족했어요. 아, 그렇게 많이? 예. 그런데 저희 지금 딸이 그러는데요. 아, 지금. 그렇구나. 그런데 네. 지금은 10분도 안 걸려요. 아, 저는 그래서 5분인데요. 예. 점점 예.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자유가 오는 것 같아요. 외모에 대해서. 요즘 또 마스크 쓰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남의 눈에서 자유롭다는 게 정말 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남이 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내가 편안하면 되는데 너무 그동안 다른 사람 눈을 의식하고 산 게 아닌가. 그래서 요즘 아줌마들 무서워요. 맞아요. 그죠. 인정사정 안 보고 남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직장에서도 사실 밀리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한테.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사실 중요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던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제는 뭐 더 젊은 사람들이 일도 잘하고 맞아요. 치고 올라오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 밤늦게까지 일하기 힘들고 네. 이러다 보면 이제 생각에 대해서도 좀 정리정돈이 필요한 게 아닌가, 재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젊은 사람들처럼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못하죠. 똑같은 대우와 똑같은 그들과 살려면 이거는 안 되는데 자꾸 이제 거기에 맞춰 살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쵸. 안 되는 내가 너무 싫기도 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있는 게 나를 좀 낮추면 되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관계도 또 원만해지고요. 네. 그래 젊은이들에게 그래 너가 나보다 잘해 이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움을 얻으면 네, 되잖아. 도움을 얻는데 이제 그치. 계속 주장만 하면 꼰대 소리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 딸이 저한테 네. 선생님 하면 잘하겠다고. 근데 그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겨먹고 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그러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대화도 네네. 그냥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제 마음을 살피면서 좀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발전을 많이 예.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왜 자꾸 이제 지금의 내가 초라하고 이렇게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전성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내가 라떼는 전세기와, 요즘 젊은이들이 왕년에 하는 나는 라떼는 이랬는데. 이런 말. 근데 그 기준이 굉장히 사실 가장 좋은 때를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맞아요. 행복이 안 돼요. 그래서 부족함을 옛날에 느끼고.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네.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가 네. 그때 기준으로 사니까 정말 근데 힘들게 변화는 살더라고요. 그 네. 신진대사가 변하듯이 그냥 맞아요. 변하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를 못하는 게 아닐까. 네네. 그럼 우리 전성기가 있긴 있었죠. 네. 선생님 전성기 얘기하니까 네, 제가 네. 지금은 저희 시동생이 뭐 70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5 사이즈가 맞을 때가 있었어요. 진짜요? 믿어집니까? 증거를 좀 보여주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왕년에 다 그랬어요. 네. 그렇죠. 왕년에 사사야 다. 그죠. 그때 미니스커트를 입고 종로를 거닐던 그때 기억이 추억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그죠. 우린 믿습니다. 그렇죠. 엄청 대접받으셨다고. 네. 저도 라떼는 있었습니다. 저도 하이힐을 신고 아주 가볍게 걸었을 때가 나중에 엄마가 있었어요. 하이힐을 한 번도 네. 못 본 것 같아요. 결혼 후에는 이제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또 결혼식 때 이제 사진이 있어요. 근데 네네. 아이들이 결혼식 사진 보면 아빠는 아빠다 하는데 저를 보고 이제 어렸을 때죠. 네. 이모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라고 하도 얘기해도 아니라고. 그런 에피소드도 그동안 좀 많이 변했네요. 그런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근데 사실 다둥이 엄마가 아이들하고 손잡고 다니는 것만 기억이 나지 하이힐 신었을 거라고 저도 상상이 좀 한 번도 많이 본 네, 적이 사진을 없습니다. 가져오겠습니다. 네, 네, 한번 다 꼭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끝까지 봤을 때 네. 사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전성기가 언제냐 그러면 오늘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왜냐 이제 과거로 가서 생각하면 상실감도 크고 내가 왕년에 이랬어라고 하지만 또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는 전성기가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이 가장 젊고
가장 또 활기차고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네. 기준점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 아닐까요? 네. 네. 전에 이제 이 선생님, 정경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번에 길을 가는데 네네. 연로하신 그 할머니 두 분이서 저희를 보고 네. 좋을 때라 하시는 거예요. 오, 그렇죠. 그때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바뀌면서 나는 내가 나이가 많다 하지만 저분들 눈엔 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젊다고 말할 수도 있는 나이구나.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기준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맞아요. 너무 달라져요. 나이는 네. 진짜 관념인 것 같아요. 저도 이쁜 여학생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게 나는 공부하느라 힘들겠다 그러는데 보는 게 다른데. 다시는 돌아가기 싫다 이러는데. 저는 주름이 없는 얼굴이 참 좋겠다 그러는데. 네. 네. 근데 과거가 기준이 되면 좀 상실감이 많이 느껴질 것 같고요. 맞아요. 아까 그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이제 했던 네. 말처럼 좋을 때야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그 기준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마음에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좀 정리정돈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 기준점이 네. 어디에 있어서 지금 우울하구나. 그죠? 어디에 있어야겠다. 재정립하게 되고요. 이 책이 도움되는 것이 그래도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자,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됐었나요? 선희 씨는? 네, 저는 그 네. 50에 이제 철학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됐습니다. 멋진 말 있어요. 네. 50의 철학자. 인생을 좀 이제 깊이 알아가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속 있는 지루함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실속 있는 지루함. 네, 너무 멋진 멋지네요. 표현들도 참 많았는데 네네. 이 작가분도 왜 후지산을 볼 때 나이가 드셨을 때 볼 때 다르죠. 지루하게 본 것처럼 보이지만 네네. 젊었을 때 보지 못한 것들을 참 이렇게 다 거기서 끄집어내더라고요. 끄집어내는 걸 달리 보면서 보이죠. 네. 같은 걸 예, 봐도. 그런 어떤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익어가는 것 같은 그게 그런 50대다. 게 좋았습니다. 네. 저희- 그러니까 살아온 날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저희 학교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보면은 그렇게 커 보였었는데 맞아요. 지금 가끔 네, 이렇게 고향에 맞아요. 가서 보면 너무 작잖아요. 내가 저기서 있었나 네, 싶어요. 네. 저는 자존심을 좀 버리고 나를 위해 살아라. 네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보지 말고 이제 힘을 빼라 하는데 네. 이제 저 다 이겨먹고 제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는 진짜 살만 빼지 말고 힘도 좀 빼야 되겠다. 제가 힘주니까 예, 분위기가 좀 험악할 때가 좀 많더라고요. 남편분과 지원이가 좋아하겠네요. 네. 지금 힘 안 빼고 살았다는 걸 김선희 씨께서 네. 지금 인정해주고 있는데, 뭐, 저도 뭡니까? 얘기해주고 저과의- 싶었어요. 동지입니까 적입니까? 네. 근데 이런 말들이 서로에게 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외적인 거 빼고 내적인 걸 생각하면 뭔가 무르익어가는 맞아요. 지금까지는 뭐 판단하고 흉보고 막 이랬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50이 되면 왜 뭔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그죠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진짜 인생의 시작점이 아닐까요? 너무 네. 젊을 때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나날이 좀 생각나더라고요. 저녁이 네, 저녁이 나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때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은 새롭게 이제 내가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웃으며 살고 싶다라고 이제 새로운 출발점을 네. 이제 가지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50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래서 나의 발전에 집중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네네. 네, 이것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신경 써도 저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거든요. 지금까지는 애들이 신경 썼다면 네, 이제는 앞으로도 써야 되지만 네네. 나에게도 집중하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더 정말 이렇게 안 살고 지금처럼 산다면 앞으로 노인이 되는 게 더 빠른 노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만 바라보고 사는 네, 그렇죠. 나에게 좀 더 집중하고 나에게 좀 충실해야 되겠다는 부분도 저는 공감이 됩니다. 네, 저는 그 50을 기준으로 네네.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다면 네. 제가 최근에 그런 강연을 들었어요. 네. 실패할 기회를 줘라. 실패가 사실 나쁜 게 아닌데 네네. 50에 대해서 그 실패에 대해서 좀 다른 관점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나쁜 게 아니다. 네. 네. 그 사실 요즘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엄마하고 네. 어디 다니는 거를 거의 안 하죠. 잘 안 거의 안 가요. 하더라고요. 이제 자기 삶이 네. 바빠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야 너네
너무 서운하다. 맨날 그래. 이제 이렇게 바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는 아빠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자기의 삶이 너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길이 생기니까 이제 하루 종일 스케줄도 빡빡하고 엄마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50에 뭐 우리가 결심 안 해도 이제 아이들한테서 이제 독립이 되는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이제 어떻게 아름답게 그야말로 무르익어 갈 것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나를 위해 살으라고 하거든요. 자, 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죠. 나를 위해서 살아라. 전에는 네. 실패에 제가 굉장히 두려웠다면 네. 이제는 좀 실패해도 좀 괜찮다. 좀 넘어지는 것도 괜찮고. 맞아요. 네. 그래서 50이 되면 좀 느릿느릿 좀 여유 있게 좀 이렇게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전하고. 운동복 입고도 그냥 네. 자연스럽게 산책하면서도 네. 즐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네. 명품백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죠? 그런데 이제 오직 나를 위해 살아라. 이게 답인 것처럼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 네, 네. 저는 여기서 좀 아닌데 하는 생각도 드는 게 슈바이처 박사예요. 네, 네. 그렇죠. 자기 위해 살았나요? 그렇죠. 그 유명한 분이 그 희생한 이유가 남을 위했고 그걸 행복해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행복했죠. 네. 그래서 좀 답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답은 위해 다 사는 다를 거. 수 있다. 네. 그죠? 뭐 행복한 왕자도 사실 왕궁에 살 때 별로 안 행복했어요. 네. 근데 네, 맞아요. 자기 걸 나누면서 그들이 네. 행복하니까 그 행복이 또 행복이 됐는데요. 네. 사실 나눌 때 더 행복하다. 기브앤테이크에서도 보면 주는 것이 더 행복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성공한다고 나오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나에게 집중하되 나만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과 연결되는 이런 포인트를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행복한 왕자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 50 전에는 그냥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네. 마음이 이렇게 굳어져서 가족들과도 이렇게 소통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네. 빨리빨리 못하죠. 막 해야 네. 된다는 그런 뭔가 해야 압박감에 되니까. 압박감이 참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50이 돼서 이제 그 고통을 좀 느끼는 삶이 아름답다 하잖아요. 마음을 네. 나누고. 그래서 네. 제가 그 남편한테도 형식적으로 그냥 밥 먹어요 그냥 그러는데 존댓말 쓰거든요. 제가 아직까지는. 네. 그런데 이제 좀 여유 있게 여보 이거 당신이 좋아하는 건데 한번 먹어봐요 하면 남편도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좀 사는 게 행복이 아닐까. 이렇게 50부터는 좀 마음을 풍성하게. 네. 네. 저는 또 책에서 되게 아름다운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어느 가난한 집에 잠을 자다 그 찢어진 창호지 밖으로 하늘의 은하수를 보았다. 그런 장면이 제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정말 큰 집에 살면서 대문짝만한 창문이 있는 집이지만 네네. 그런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부자가 얼마나 될까. 그 아름다운 은하수를 오히려 창호지 문이 낫다. 네. 이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삶 아닌가 저도-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네. 그 저녁을 하다가 저희 집에 창문 너머로 하늘이 보여요. 노을이 지는 게. 그전에는 그냥 뭐 지나보다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에서 너무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두 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50 맞네요. 네, 그런 마음의 깊이들이 생기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이 50이 아닐까. 맞아요. 아름다운 50. 네. 50이 뭐 늙어가서 뭐 쓸모없다 이거보다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걸 보면 오히려 삶을 관조하고 뭔가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50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시들어가면서 좀 죽어가는 거 아닐까? 죽음에 대한 생각도 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책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들지 않나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네네. 그렇게 독약을 먹고 이렇게 죽었다 이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소크라테스가 육체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게 이 죽음이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멋진 말이긴 한데 맞아요. 그죠. 예. 네. 제가 이론적인 거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죽음이 두려운데 그죠. 네.
장례식에 이렇게 최근에 다녀왔는데요. 네네. 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반하는 걸 보면서 네. 저도 이렇게 저 관 속에 들어가서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스쳐 지나갔다면 인생에 이렇게 허무함을 좀 느끼게 되고 네. 그걸 보면서 집착에 대해서 좀 이렇게 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죽음이 인생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그렇죠. 사실 우리 계획 안에 죽음이 없잖아요. 네. 실패도 많이 없고. 근데 네. 50이 되면 이제 인생 안에 죽음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여기에도 책에도 나오죠. 하이데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 죽음을 넣으면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진다. 네. 좀 뭔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죽는다라는 어떤 한계점이 오면 내가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좀 더 치열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아요. 예. 그 죽음을 그냥 뭐 자의식의 소멸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네네. 모든 뭐 느낌이 이제 없는 그 상태다. 대수롭지 않게 썼지만 실제로 사람 어때요? 병이 걸렸다. 내가 암이 아닐까? 이런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나요? 맞아, 왜냐하면 생각만 해도 두려워. 암과 연결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네. 두려운 것처럼 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는 실제 당하지 않고서 그냥 쓴 것 같은 이론적인 것 같은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거리감이 좀 있었어요. 저도. 네. 오히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조금 이렇게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두려움을 이길 수만 있다면 죽음 앞에 서니까 너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솔직한 네. 고백. 네. 오히려 그런 고백들이 더 네. 공감이 갈 것 같은데 네. 여기서는 좀 어떻게 보면 죽음을 그냥 생각 안 하고 좀 약간 회피해 가는 그런 느낌도 조금 있었어요. 네.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네. 제가 죽음이 제 인생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50이 돼서 장례식장에 가니까 죽음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내가 저 관 속에 들어가겠구나, 나도.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인생에서 이렇게 넣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죽음이 들어오니까 내려놓을 걸 내려놓을 예. 수가 있고 좀 가벼워지고 예. 이제 사실 뭐 우리 이 인생이 왔다 가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자유로운 영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상처 없애기도 보면 뭐 좀 바쁘게 살아라 여행 가라 막 근데 좀 너무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상처가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상처가 아닌 것도 정말 많잖아요. 화병이 날 정도로 한 맺히는 것도 있는데 어느 정도의 네. 상처는 되지만 네, 맞아요. 여행 갈 때는 풀어지는 것 풀어질 것 같은데 같은데. 갔다 오면 똑같이 네, 있잖아요. 허무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깊이는 막 이렇게 죽음이나 막 상처에 대해서 막 그 마음에 이렇게 절절히 공감 가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상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죠? 상처에 대해서 그냥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네네. 단순히 피하려고만 생각했는데 하잖아요, 예. 지금. 그렇죠. 근데 네. 상처가 사실 실이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네네. 상처에 대해서 그런 상처를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이렇게 또 내려가잖아요. 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정말 왜 살아야 되나. 네. 그러니까 이병철 삼성 그 그룹 네. 그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죽음 앞에 서니까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예, 예.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냐?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냐? 그러니까는 죽음을 인생에 안 넣고 사는데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음을 인생에 넣더라고요. 잠깐 아직 인생에 죽음이 안 들어갔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읽으면서도. 예. 네, 그래서 그 상처를 넘는 법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네네. 좀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피하고 여행 가고 이런 거보다 네. 상처가 사실 상처 난 곳이 아물면 더 단단해지는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네. 그런 것처럼 좀 삶의 지혜가 더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되는데 저 어르신들도 좀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느끼는 죽음을 보면 뭐 두려움 이런 걸 넘어서서 좀 많이 더 우리보다 더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는데 좀 더 많은 이게 소통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를 위해서 여유 있게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것 같거든요. 두려움은 사실 네네. 죽음 앞에 서서 느끼는 게 아니고 삶 속에서 네네. 뭐 순간순간 이렇게 마주치는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음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 50이 되면은 이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해 보고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남은 시간을 살 것인가 하면 더 알차지지 않을까. 피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남은 시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딩을 다시 쓴다면 좀 넣을 것이 많았을 것 같아요. 좀 더 이런 거 더 넣어서 50에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으실까요? 작가가 위기를 네네. 뭐 긍정으로 넘어라, 감사로 넘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감사가 안 나와. 예.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인생의 50의 그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여러 부분에 이제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도 이제 벗어나서 의미를 좀 부여하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안 넘어가는 게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좀 더 예. 근원적인 생각을 해보면 예.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소하게 지혜롭게 넘어가는 방법은 굉장히 많았지만 네. 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맞아요. 나는 왜 여기 왔다 왜 가지? 맞아요.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조금 아쉽게 저는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어떠셨어요, 선희 씨는? 네, 저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죽음이 아니고 네네. 어떻게 보면 좀 진지하게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전히 50이 돼서도 잘 살아야 되는 방법처럼 느껴지고 네. 좀 더 왜 인생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편이 좀 필요한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내가 여기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다 가지? 맨날 벌 받는 것처럼 쳇바퀴 도는 것 같아. 이제 이런 느낌도 조금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편을 쓴다면 좀 다른 내용 좀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책 읽으면서 정말 행복하셨을 것 같은데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달리는데 네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네. 좀 그 부분에 의미를 좀 부여하게 됐고 죽음에 대해서도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모든 인생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네.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다 헛되더라. 다 놓고 가더라. 네. 그거는 정말 그 명언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네. 열심히만 달리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좀 마음도 나누고 네. 섭섭한 부분도 좀 이야기하고 네. 좀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50이 생각 없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린 게 나쁜 게 아니고 좋은 거다. 왜냐하면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암은 싫지만 네. 아무튼 새로운 네. 뭐 다른 어떤, 걸 배울 수 있는 네, 터닝 포인트가 또 될 수도 있다. 계기가 되는. 네.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네. 네, 선희 저도 씨는? 죽음을 생각하면 네. 슬프고 하는 것도 있지만 네네. 그럼 내가 지금 이 귀한 또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그렇게 좀 되고요. 네. 또 상처를 이제 내가 받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나도 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받은 것만 아니고 네. 내가 준 적도 있고 네. 상처에 수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상처라는 건 앞으로도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좀 마음이 강해지고 그런 마음을 저희 아이들한테도 네. 좀 전달이 돼서 네.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약하고 그런 분들에게 네. 어떻게 같이 힘이 되면서 살고 싶더라고요. 너도 약하지만 50 나도 이후에는. 약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서로 함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함께 했을 때 얻는 힘도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함께 행복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네, 50이 넘으면 이제는 혼자서 잘하는 것보다 함께 네,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 풍성하게 그렇죠. 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을 네,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확하게 한번 받아들여보고 내 인생을 새롭게 생각한다면 네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50 행복한 나이네요. 네, 50은 행복하다. 네, 그래서 이 네. 나이에 어떤 그 관념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깨지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여러분 독서하니까 너무 좋죠. 네, 다음에 네. 더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꾸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이 순간 다시 생각해 보면요. 모든 집착을 좀 버리고 마음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봅니다. 네, 내 마음속에 있는 새로운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는 50대 어떠신가요? 오늘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힘이 됩니다.
북적북적 북클럽.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신문자였습니다.